시청자 여러분,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회에 오지 않았습니다.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협조를 당부하는 관행.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은 겁니다. 취임 후 첫 시정연설 땐 민주당이 자리를 비우자 좋은 관행을 지켜야 한다며 야당을 비판한 바 있는데 정작 오늘은 대통령 스스로가 11년 동안 이어진 관행을 깬 겁니다. 한덕수 총리가 대신 읽어내려가게 된 연설문에도 명태균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이슈 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었습니다. 당장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. 이런 목소리가 오늘 터져나왔습니다.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대독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라며 반발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년 전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걸 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.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좋은 관행은 지켜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올해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오던 관행을 윤 대통령이 11년 만에 깼기 때문입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야당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공개하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의식해 국회를 방문할 기회를 이번에 또 한 번 외면한 셈입니다.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.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. 민주당은 이젠 대놓고 국민과 싸우겠다며 구중궁궐에 틀어박힌 대통령의 고집불통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고 꼬집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. JTBC 김태영입니다. 이렇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리얼미터로 지난주보다 2.2%포인트 더 떨어져 22.4%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보수층에서 8%포인트나 하락하면서 보수층마저 등을 돌린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실은 다른 나라 정상들의 지지율도 낮다는 입장입니다. 현실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가 사실과도 다른 말입니다. 강희연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.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20%대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이 20%대 선마저 붕괴됐습니다.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전주보다 8%포인트 떨어져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18%를 기록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날 국회에 출석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.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%, 13%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%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.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해외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. 지난달 2일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5개국 정상의 지지율입니다. 이 중 유럽 정상은 14명으로 지지율이 20%를 넘지 않는 경우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명뿐이었습니다. 스위스 대통령은 50%대를 기록했고 40%대에도 아일랜드, 폴란드, 네덜란드 정상 등 4명이 있었습니다.
30%대인 스웨덴, 벨기에 등 5명이, 20%대인 3명으로 오스트리아 총리가 29%, 독일과 체코 총리가 각각 20%였습니다. 윤 대통령은 전체 25명의 정상 가운데 16%로 최하위였습니다. 온라인 조사이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. 그렇지만 다른 국가의 정상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. 정 실장이 언급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7월에 15.5%를 기록한 뒤 결국 재선을 포기하고 9월 퇴진했습니다. 이런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을 두고 여당에서조차 위기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해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대대적인 국정 쇄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눈에 보이는 쇄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윤 대통령은 이달 중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전망입니다. JTBC 강희연입니다.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12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 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김 전 의원은 오늘도 명태균 씨에게 간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. 윤정주 기자입니다. 어젯밤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김영선 전 의원. 검찰청을 나서던 길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이제 여사께서는 끝까지 민생들 또 민초들의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들을 수는 있는 거예요. 어떤 얘기든지 끝까지는 들어줘야 된다. 그리고 오늘 오전 다시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.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뒤 명 씨에게 건넨 9천만 원은 공천 대가가 아니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. 강혜경 씨가 요구해서 제가 지출 이제 확인서를 채무 변제 확인서를 받는 대신에 이제 꼬박꼬박 그 통장에 이제 돈을 넣은 거예요. 회계 책임자인 강 씨가 선거를 위해 빌렸다고 해서 갚았을 뿐이란 겁니다. 그러면서 모든 건 강 씨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정치자금의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정권이 있어요. 제가 선임 감독권이 있는 거거든요.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대선 때 명 씨가 여론조사를 한 사실조차 몰랐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공개된 녹취에선 다른 정황이 드러났었고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.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에게 건넨 지역 정치인들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특히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설명과는 정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정치적으로, 법적으로,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 드립니다.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. 먼저 김필중 기자입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10여 초 동안 침묵한 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.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지난 9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2달 만에 여권에서 나온 첫 공식 사과입니다. 한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격했습니다.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. 그러면서 자신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다르다고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우리 당은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. 지난 금요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대통령실과 달리 한 대표가 선제적으로 사과를 하며 대통령과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한 대표는 나흘 전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된 이후 말을 아껴왔습니다.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%대로 떨어지는 등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판단으로 보입니다. JTBC 김필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
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